안녕하세요. 365생일사주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생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한 문장만 던질게요. 10월 2일생은요, 좋게 좋게 하다가 돈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조가 그래요. 참고로 10월 2일은 국제 비폭력의 날로도 알려져 있죠. 싸우기 싫고 분위기 깨기 싫고 최대한 부드럽게 해결하고 싶은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10월 2일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등을 줄이는 능력은 뛰어난데 내 기준을 마지막에 꺼내는 사람. 사람 마음 읽는 속도가 빠르고 말의 뉘앙스도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면 다들 불편해하겠다가 먼저 떠올라요. 누가 기분 상할까봐, 누가 손해볼까봐 내가 한 번 더 조율해서 분위기를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관계에서는 장점이에요. 10월 2일생 옆에 있으면 말이 통하고 큰 싸움이 잘 안 납니다. 문제는 돈에서 그 조율 습관이 그대로 지출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름 포인트 하나 갑니다. 10월 2일생이 돈에서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욕심이 아니라 미루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을 미루고 불편한 말을 미루고 정리해야 하는 기준을 미루는 사이에 돈이 먼저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부탁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 그때 10월 2일생은 거절이 바로 안 나와요. 음일단하고 시간을 끌고 그 사이 마음이 약해져서 결제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구독, 멤버십, 자동결제 같은 것들.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다가 매달 빠져나가요. 심지어 본인은 큰돈 쓴 적 없는데라고 느끼는데 통장은 계속 비슷합니다. 작은 지출이 정리되지 않고 누적되는 구조죠. 10월 2일생은 기본적으로 한 방으로 크게보다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타입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잘 벌기도 하지만 더 강한 건 돈을 살려서 오래 굴리는 힘이에요. 협상, 중재, 고객응대, 관계관리 기준 세우기 같은 데에서 실력이 드러납니다. 한번 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판을 오래 유지시키는 사람이 10월 2일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판이 흔들릴 때 패턴도 딱 있어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내 기준을 접고 내 시간을 접고 내 통장을 접는 순간부터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가족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 달만 좀 도와줘.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냥 내가 처리해. 10월 2일생은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분위기가 먼저 보입니다. 지금 말하면 싸움 나겠는데, 지금 거절하면 서운해하겠는데, 그래서 일단 해주고, 넘어가고, 정리 안 하고 또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도와준 내가 고마움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역할이 됩니다. 결국 관계도 삐걱거리고 내 돈도 삐걱거립니다. 그래서 10월 2일생은 정으로 돈을 처리하면 안 돼요. 구조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구조가 뭐냐? 오늘 딱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10월 2일생 돈운을 살리는 습관은 결정 유예 24시간 룰입니다. 부탁이든 구매든 사람 얽힌 돈은 무조건 하루 보류. 바로 답하지 말고 하루 뒤에 답하는 겁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일 말해줄게. 오늘은 결정 못해. 내일 답할게. 이 한 줄만 있어도 흐름이 바뀝니다. 왜냐면 10월 2일생은 시간이 생기면 판단이 정확해져요. 즉흥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릴 때만 흔들리고 하루만 지나면 아, 이건 내 몫이 아니네 아, 이건 지금 타이밍이 아니네가 보입니다.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일 뿐이에요. 시간을 벌면 머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10월 2일생은 거절 문장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다시 흔들리니까 상황으로 말해야 해요. 이번 달은 지출 정리 중이라 어렵다. 이 한 문장은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와주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이 될까봐 이번엔 어렵다. 이건 차갑게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은 정말 강합니다. 방법은 같이 찾아줄게. 대신 돈은 어렵다. 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방식입니다. 돈이 모이는 방향도 짚고 갈게요. 10월 2일생은 크게 벌어도 크게 흔들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대신 정리되지 않은 선택이 많아지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키우려면 딱 한 방향이 맞아요. 선택지를 줄이고 자동으로 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 쪼개기, 자동이체, 한도 설정 같은 것들이요. 특히 10월 2일생은 나중에 정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규칙이 맞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야 돈이 남습니다. 이래서도 같은 원리가 돌아갑니다. 10월 2일생은 앞에서 소리치며 끌기보다 중간에서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에서 빛납니다. 사람 사이를 매끄럽게 만들고 고객을 붙잡고 거래처를 관리하고 팀의 마찰을 줄이는 능력이 있어요. 교육, 상담, 운영, 기획, 총무, 인사, CS 같은 역할에서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화려한 한 방이 아니라 반복 구조에서 커져요. 단골, 재구매, 소개, 장기 계약, 꾸준한 루틴. 이쪽이 10월 2일생의 진짜 돈줄입니다. 관계에서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10월 2일생은 참고 어느 날 폭발하거나 갑자기 끊어버리는 패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는 폭발이 아니라 작은 선을 미리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가능해. 이건 내 범위야. 이번엔 어려워.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갑니다. 선이 없는 관계가 결국 크게 터지거든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더욱 선이 필요합니다. 선이 있어야 정이 오래갑니다. 여기서 한 번만 숨 고르세요. 지금 떠올려 보면 됩니다. 내 돈이 흔들릴 때 항상 사람이 끼어 있었는지, 내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자동 결제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는지, 부탁을 거절하기 싫어서 내 통장이 대신 맡고 있었는지. 10월 2일생은 이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만요. 한 박자만 멈춰서 보세요. 결론입니다. 10월 2일생은 돈복이 있습니다. 다만 그 돈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지 않는 순간부터 붙는 돈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사람 얽힌 지출은 무조건 하루 보류.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통장에 남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선을 긋는다고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남는다는 겁니다. 10월 2일생은 원래 관계를 지키는 힘이 큰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내 삶과 내 통장도 지키는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참고로 10월 2일생 유명인 예시로는 스팅, 하마사키 아유미, 김세롬, 황보라 같은 이름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댓글에 생일월일과 궁금한 점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날짜도 자세히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